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뉴탐스런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국외 항해무장 투쟁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핵심 개념 배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와 관련된 좀 살을 좀 붙여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국외에서 전개된 민족운동, 즉 3.1운동 이후에요. 3.1운동 이후에 국외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을 지금 배워보자 이렇게 나왔죠. 자, 먼저 1920년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아주 이 무장투쟁이 아주 활발하게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자신감이죠. 그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이 봉오동 전투입니다. 봉오동 전투. 자, 이 봉오동 전투에서 국내 진입작전이 있었고요. 일본의 추격부대가 독립군의 근거지인 봉오동 지역으로 진격했는데 독립군 연합부대가 격퇴하죠. 그 주력부대는 바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만 이 봉오동 전투 참여한 건 아니에요. 여러 부대가 또 있었어요. 여기 지금 연합부대라고 나와 있죠. 예, 그거 이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청산리 전투가 전개됩니다. 자, 그 경과를 한번 볼게요. 먼저 훈춘 사건 조작이 들어갔죠. 왜냐면 이제 일본 대규모 군대를 지금 다른 나라 영토에 들어가려면 뭔가 명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자작극을 벌인 거죠. 훈춘 사건을 조작을 해서 일본인의 안전을 위한다는 구실로 대규모 일본군을 만주에 파견합니다. 독립군이 백두산 기슭의 청산리 일대로 이동을 하지요. 추격해온 일본군을 6일간의 전투에서 크게 격파합니다. 자, 그 활동 부대는요, 바로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가 주력 부대였고요. 여기 지금 그 봉오동 전투에 참여했던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 있잖아요. 함께 같이 연합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독립군들은 이제 시련을 겪게 되죠. 왜냐하면 이 지역을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독립군들은 이 병력이 적어요. 적기 때문에 게릴라 전술, 즉 치고 빠지는 그런 전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식량도 좀 대줘야 되고요. 주민들이 좀 정보도 좀 알려줘야 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일본이 끊어버리는 거죠. 그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 지역을 아예 그냥 소개를 시켜버립니다. 불질러 버린다는 얘기죠. 그 마을을 통째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다른 데로 이제 이동을 시키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바로 이 간도 참변이다라고 합니다. 자, 독립군 근거지 소탕의 명분 아래 일본군이 간도의 한국인을 학살하고 방화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결국 이 독립군들이 이동을 하죠. 일본군의 공세를 피해 여러 독립군들이 소련 만주 국경지대인 밀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전열을 재정비합니다. 왜냐하면 청산리 전투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부대들이 지금 연합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대한독립군단을 편성을 합니다. 대한독립군단을 편성해서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는 그런 모습들. 전열을 재정비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그때 이제 러시아령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자유시 참변을 겪게 됩니다. 자, 대한독립군단이 자유시 스보보디니로 이동하였으나 군대 지휘권을 둘러싼 공산주의 세력의 대립에 휘말리면서 결국 무장 해제를 당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독립군이 또 희생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어떤 상황이죠. 다시 내려와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3부를 성립하죠. 독립군의 만주를 귀환을 했고요. 독립운동단체 통합 노력을 해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3부예요.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자, 특히 여러분 참의부 기억나세요? 왜 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할 때 외교 활동에 주력했지만 이런 어떤 군사 조직 같은 것도 있다. 그게 무엇이었다? 상하이 시대 때? 예, 바로 참의부가, 육군주만 참의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 나와 있죠? 남만주 지역의 압록강 연안 일대를 근거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참의부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정의부입니다. 예, 하얼빈 다음에 만주 중앙 지역 근거. 뭐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3부가 성립되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신민부는
자유시 참변 이후 만주로 돌아온 독립군 세력이 주축이 되어서 북만주 일대에 근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뭐 이 정도로. 자, 그런데 어쨌건 간에 지금 만주 지역으로 지금 다시 독립군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일본이 가만히 둘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만든 협정, 바로 미스야 협정이라는 겁니다. 조선 총독부와 만주 군벌 간의 독립군의 체포와 인도를 합의했던 그런 미스야 협정을 또 체결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스야 협정으로 지금 또 조여오니까 이 조여오는 걸 또 피하려면 단결이죠. 자,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 3부가 통합하려고 합니다. 또 이건 여러분 이 3부 통합운동은요, 그 당시 어떤 그 흐름이었어요. 뭐 국내에서도 여러분 신간회, 민족 그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국외에서도 이런 사례들, 뭐 국공합작이라든지 또 코민테른 지시 이런 것들 분위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이 3부도 통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3부가 여러분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있는데요. 이 3부가 이 목표하는 그 지향점들이 좀 달라요. 사회주의 노선도 있고 또 민족주의 노선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통합이 안 되고 분열되어 있었던 건데 이거를 다시 하나로 하자 이제 이런 것이죠. 자, 그 3부 통합 운동이 전개되는데 그 대표적인 결국 이제 어떻게 통일되냐면 두 개로 하나로 됐었는데 하나를 못한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자, 혁신 후에는 북만주 지역에서 국민부는 남만주 지역에서 이 3부 통합 운동의 결과였던 이 혁신 후에 국민부가 이후에 또 1930년대 항일 무장 투쟁을 또 이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자, 1930년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 1930년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거죠. 한중연합작전이라는 겁니다. 배경 볼까요? 일제가 1931년에 만주를 침략하고 만주국을 수립합니다. 만주사변이잖아요, 그죠? 예, 만주사변을 1931년에 일으켜서 32년도에 이 만주국을 지금 수립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이제 중국도 일본이 자신들의 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자신들의 적과 싸웠던 한국과 손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한중연합작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국 독립군이 활약을 합니다. 여기 지금 한중연합작전에 그 큰 부대가 있어요.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 이 한국 독립군은 여기 북만주 혁신후회 쪽에 있죠. 한국 독립단계편, 한국 독립군 편성, 지청천 나오잖아요. 혁신후회와 연결되는 거예요. 반면에 조선혁명군은요. 남만주 지역에서 결성되었고 조선혁명당을 창설했고 조선혁명군 편성, 양세봉이 지휘하죠. 국민부는 조선혁명군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그 연결고리를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한국 독립군이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연결고리 됐으면 어떤 싸움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한국 독립군은요. 대표적인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를 전개했고 조선혁명군은 여러분들 영릉과 흥경성 전투를 전개합니다. 네, 이거 정말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중연합작전의 결과물들이에요. 진짜 꼭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이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를 이끌었던 인물 지청천, 영릉과 흥경성을 이끌었던 인물 양세봉. 하지만 혼자 단독이 아니고요. 중국 세력과 함께 한중연합작전으로. 정말 중요한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시험에 꼭 나올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930년대 무장 독립전쟁 지금 만주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키워드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훈춘 사건 나오죠? 일본이 중국 마적단을 매수를 해요. 그래서 만주의 일본인 민가와 영사관을 습격하여 일본인을 살해하게 합니다. 무섭죠? 자기 백성을 자기가 죽일 수 있다. 이건 이제 뭐예요, 여러분들? 국가는, 그러니까 개인은 국가를 위해 희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죠? 무서운 겁니다, 이건요.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걸어 만주의 군대를 출병시킨 사건이다. 이렇게 살해된 일본인들은 그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일본 이 원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고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국가를 위해 쓰임 받았으니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게 참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이 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자, 하여튼 고민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훈춘 사건은 이제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대규모 군대를 끌고 들어가서 벌인 전투가 어떤 전투? 봉오동 전투. 그럼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청산리 전투입니다. 왜냐면 봉오동 전투는 훈춘 사건 이전이고 청산리 전투가 훈춘 사건 이후니까요. 꼭 구분해 주세요. 자, 북로 군정서. 북한도에서 대종교의 지도자 서일. 아까 여러분들 그 대한독립군단 기억나시죠? 그 대한독립군단을 이끌었던 서일이 또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대종교의 지도자였네요. 대종교. 당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대종교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로 군정서 1911년에 조직한 중광단을 3.1운동 이후 만주 일대의 대종교 신자와 의병계통의 인물들을 끌어들여 대한정의단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그 뒤 군자금의 모금과 무기 구입에 주력하면서 항일 군단으로 발전하여 북로 군정서로 개칭되었다. 나네요. 자, 간도 참변의 피해. 1920년 그 10월부터 11월까지 2달 사이에만 약 3,600여 명이 학살되었답니다. 이거 놀라운 거죠, 여러분들. 150여 명이 검거되었고요. 가옥 3,500여 채, 학교 59개소, 교회 19개소 및 양곡 59,900여 곳 소각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그냥 쓸어버린 거예요, 그냥요. 참혹한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삼부의 성격. 동포사회를 바탕으로 민정기관과 군정기관을 갖춘 일종의 자치정부예요. 키워드입니다. 일종의 자치정부로서 주민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교육사업을 벌였으며 군사를 양성하였다. 이게 바로 삼부의 성격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와 관련된 자료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도참변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10월 31일 연기가 자욱하게 낀 찬라파위 마을에 가보았다. 미국인 선교사 이 마틴이라는 사람이 목격한 걸 목격담을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사흘 전 새벽에 무장한 일개 대대가 이 기독교 마을을 포위하고 남자라면 늙은이, 어린이를 막론하고 끌어내어 때려 죽이고 때려 죽이지 않으면 불타고 있는 집과 집더미에 던져 타 죽게 했다. 이 상황을 울지도 못하고 바라보고 있어야만 했던 그들의 아내와 어머니들 가운데는 땅바닥을 긁어 손톱이 뒤집힌 사람도 있었다. 이건 뭐 보게 만든 거예요. 그 남편과 아들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보게 만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시는 독립군들 도와주지 못하도록 보란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도와주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게 한 거죠. 이게 정말 이거는 아이고 3일을 태워도 다 타지 못한 잿더미 속에서 한 노인의 시체가 나왔는데 몸에 총 구멍이 3군데나 있고 몸은 이미 그슬러져 목이 새 모가지만큼 붙어 있었다. 또 밤만 탄 19채의 집 주위를 차례로 돌아보니 할머니와 며느리 둘이 잿더미 속에서 타다 남은 살덩어리와 부서진 뼈를 줍고 있었다. 이거 교재 실기는 정말 이게 너무 이게 이게 처참하네요. 그죠? 네. 이것을 보고 나는 신에게 기도를 드렸다. 나는 잿더미 속에서 시체를 하나 끌어내어 뿔뿔이 흩어진 팔 다리를 제자리에 주워 모은 다음 사진을 찍었다. 어찌나 분했던지 사진기를 고정시킬 수 없어 4번이나 다시 찍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혹한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참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줘야 되나 말아야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너무 내용이 너무 끔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재에 실은 이유는 그들의 어떤 만행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고등학생이라면 이 정도의 내용은 소화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출제진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그렇죠? 자, 3부의 성립과 통합이 있습니다. 자, 3부. 만주의 여러 독립운동단체가 통합되면서 성립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는
만주 전체의 동포 사회를 셋으로 나누어 통치한 사실상의 정부. 사실상의 정부라는 거 여기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3.1운동 이전에 세워진 각 독립운동 기지를 한층 더 발전시킨 것이었다. 이들 3부는 주권, 국민과 영토, 그리고 군사력까지 갖춘 실질적인 정부였으며 공화주의적 자치정부였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3부가 성립되었는데 여기 통합되죠? 북만주행 혁신 후에 남만주행 국민부, 그 국민부 헌장이에요. 읽어볼게요. 본부는 국민정부를 칭함. 본부는 중국령에 거주하는 한국 민족으로 조직함. 본부의 주권은 주민 전체에 있고 그 행사권은 집행위원회에 위임함. 본부의 기관을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으로 나누고 둔, 구, 지방, 중앙의 4급으로 함.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별구를 두고 지방 측에 준하여 중앙에 직할시킴.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을 나눈다고 했으니까 이 혁신의회나 국민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일종의 어떤 자치 정부의 어떤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 글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자료 한번 살펴봤고요. 또 다음 챕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주 지역의 그 항일 유격 투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건 한중연합작전 배웠죠, 만주에서. 그래서 한국 독립군도 배웠고 조선혁명군도 배웠어요. 지청천이 이끌었던 한국 독립군, 양세봉이 이끌었던 조선혁명군, 그죠? 그런데 1931년 만주사변 터지고 32년에 만주 괴뢰국이 세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사실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부 세력들은 중국 관내, 만리장성 이남 쪽으로 넘어오고 또 일부 세력들은 또 남아서 또 다른 어떤 계획을 했을 텐데, 자, 여기 지금 그런 조직들이 등장을 합니다. 만주 지역의 항일 유격 투쟁, 사회주의 사상이 전파가 되면서 가난한 한국 농민들과 반일적인 중국 농민들이 함께 중국인 지주와 군벌을 상대로 소장료 인하, 영구 소작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추수 투쟁과 춘왕 투쟁을 전개해요.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이 이제 주체가 되어가지고 활동하는 부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동북인민혁명군이 결성됩니다. 중국 공산당 유격대와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이 연합인데요. 모든 반일 세력을 수용해서 이후에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됩니다. 이게 바로 1936년도에 만들어진 동북항일연군이라는 것이죠. 이 동북항일연군에 있는 조선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조직이 바로 조국광복회예요. 이 조국광복회에서 동북항일연군의 일부가 함경도 일대 사회주의자들과 조직되어서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합니다. 이 전투가 뭐냐면 이게 바로 보천보 전투라는 것이죠. 북한에서 이제 이 보천보 전투를 김일성의 업적과 연결해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 만주 지역에서 지금 여전히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으로 이 독립군 활동이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계속해서 싸움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동북항일연군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주를 살펴봤는데 더 이상 동북항일연군도 거의 만주 괴뢰국이 거의 압박해 들어오니까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소련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왜 김일성이 왜 광복되고 나서 소련 측과 같이 오냐면 바로 이러한 배경을 지금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도 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만주는 좀 힘든 것 같고, 자,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이제 중국에서 어딜까요? 중국 관내가 되겠죠. 만리장성 이남. 지금 우리가 이 동북항일연군이나 이렇게 조선혁명군, 한국독립군 지금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거잖아요. 그거 말고요, 이제 만리장성 이남, 중국 관내로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중국 관내의 한인부대 편성입니다. 먼저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집니다. 누가? 김원봉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국민당 김구,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용대. 이 조선의용대가 바로 이 민족혁명당과 연결되고 있는 부대거든요. 자, 이 조선의용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조선의용대는요. 자, 민족혁명당이 중일전쟁을 계기로 다른 정당과 연합하여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하고 그 산하 부대로서 조선의용대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활동을 했냐면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 아래 정보를 수집하거나 포로신문, 요인암살, 시설 파괴 등의 활동을 전개하죠. 자, 이동을 해요. 이 이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거예요. 자, 일부가 소극적인 항일 투쟁과 중국 국민당의 과도한 통제에 반발하여 화북 지방으로 이동하여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로 재편을 합니다. 왜냐면 화북지대는 여러분 중국 공산당 있잖아요. 예난 지방에 이 중국 공산당이 지금 대장정을 마치고 지금 돌아와서 지금 사회주의 세력들을 지금 꾸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합류를 하기 위해서 이동한 것이죠. 그들이 바로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로 재편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회주의적 어떤 노선과 연결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른 어떤 그 생각을 가졌던 또 세력이 있어요. 이 조선 의용대 내부에서 그 인물이 바로 김원봉이에요. 김원봉. 김원봉이라고 하면 민족혁명당을 만들었던 그런 주도 인물이잖아요. 그죠? 어찌 본다면 민족혁명당은 조선 의용대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김원봉이 결국은 떨어져 나옵니다. 일부를 데리고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김원봉을 비롯한 일부 세력은 충칭으로 이동을 해요. 충칭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크게 두 시대로 나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상하이 시대와 그리고 충칭 시대로 나뉜다라고 했는데 지금 충칭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광복군에 1942년도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정말 처음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네, 충칭 시대에 조선의용대 김원봉을 위시한 일부의 조선의용대가 합류했다는 거. 요 포인트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시험이 잘 나옵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항일 무장 투쟁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 의열 투쟁도 있습니다. 의열 투쟁은 뭐냐면 항일 무장 투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집단을 형성해서 싸우는 것을 얘기한다면 의열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폭탄을 던진다거나 이제 그런 어떤 저항의 어떤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단체가 이제 의열단과 한인 애국단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의열단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의열단은요, 결성한 인물들, 김원봉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흥 무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해서 만주의 지린에서 단원을 구성합니다. 1919년. 3.1운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목적은요, 일제 요인과 민족 반열자를 차단하는 것이죠. 식민 통치 기관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 여기 또 중요한 포인트 나오죠. 바로 이 신채호가 쓴 조선혁명 선언을 행동 강령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선혁명 선언의 핵심은 뭐예요? 폭력이에요. 폭력적 방법으로 혁명하자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채택한 그 조직이 바로 의열단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다면 뭐 김상옥이라든지 김익상, 나석주 이런 인물들이 있겠는데요. 이거 방향을 좀 전환을 해요. 왜 전환하냐면 식사은행에 폭탄 던졌어. 조선총독부에 폭탄 던졌어. 던졌는데 뭐 사람들 많이 죽었어. 그런데 그 일본인 세력들이 그대로 교체가 되면서 큰 변화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죠? 개별적인 몇 명을 사살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뭔가 좀 더 조직적인 어떤 그런 저항이 필요하겠다. 개별적 투쟁의 한계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원들이 그 황푸군관학교, 그러니까 이 황푸군관학교라고 한다면 일종의 그 육사, 아주 굉장히 권위가 높은 그런 군관학교거든요. 여기에 이제 입교해서 배우는 거예요. 군사교육과 간부훈련을 배운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난징에서요,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황푸군관학교처럼 조선인 혁명 간부학교를 지금 조선 혁명가들을 지금 키우기 위해서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35년도에 민족혁명당을 결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열단이 여러분들 그 걸어온 행적을 잘 보셔야 돼요. 의열단, 황푸군관학교, 조선혁명 간부학교, 민족혁명당 이런 식으로 어떤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의열단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의열단이 사실은 1930년 들어오면서 지금 조선혁명 간부학교 이런 걸 만드는 것처럼 개별적 투쟁을 지금 접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반면에 의열단이 지금 개별적 투쟁을 접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적 투쟁을 다시 펼치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바로 한인 애국단이라는 겁니다. 자, 한인 애국단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군가요? 이봉창과 윤봉길이죠. 이봉창은요, 도쿄에서 일왕의 마차의 폭탄을 투척합니다. 윤봉길은 상하이 훈꺼우 공원에서 열린 일왕 생일 및 상하이 점령 축하연에 또 폭탄을 투척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한인 애국단은요,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바로 이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드디어 인정하고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굉장히 큰 변화예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그 투쟁을 말미암아서 일본이 가만히 두지 않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또 이동을 합니다. 이 중국 국민당 정부와 함께 이동을 해서 어디에 정착한다? 이제 상하이를 떠나서 충칭에 정착하는 것. 즉 상하이를 떠나게 된 계기. 1919년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들어섰잖아요. 거기를 떠나게 된 계기도 또 윤봉길 의거 연결되는 거예요. 됐죠? 네. 다른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30년대 독립전쟁이 나왔죠. 자, 여기 주로 이제 북만주 지역에서는 지청천이 이끌고 있었던 한국 독립군이 활동했고요. 남만주 지역에서는 지금 양세봉이 이끌고 있는 조선혁명군이 활동하는 모습을 지금 이 지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추수투쟁과 춘왕투쟁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동북항일연군 일제타도를 위해 만주 지역의 모든 단체들의 이념, 노선, 계층, 민족, 국적 등과 관계없이 연합한 부대이다. 자, 의열당 활동이 여기 나왔네요. 인물들이. 박재혁은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 최수봉은 밀양경찰서 폭탄 투척, 김익상은 조선총독부 폭탄 투척, 김상옥은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김지섭은 일본 왕궁 폭탄 투척, 나석주는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 폭탄 투척. 네,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의열단의 활동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인물들 한번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이와 관련된 자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 독립군과 항일 중국군의 합의 내용, 한중연합작전 1930년대 초 만주 지역에서 시행되었던 한중연합작전 지금 설명하는 거죠. 한중 양군은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경우에도 장기간 항전할 것을 맹세한다. 중동철도를 경계선으로 하여 서부전선은 중국이 맡고 동부전선은 한국이 맡는다. 전시의 후방 전투훈련은 한국 장교가 맡고 한국군에 필요한 군수품 등은 중국군이 공급한다. 조선혁명군과 항일 중국군의 합의 내용. 여기는 이제 지청천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이죠. 중국과 한국 양국의 군민은 한마음 한뜻으로 일제에 대항하여 싸우고 인력과 물자는 서로 나누어 쓰며 합작의 원칙하에 국적에 관계없이 그 능력에 따라 항일 공작을 나누어 맡는다. 이런 내용들. 하여튼 한중연합작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조선혁명선언. 제가 아까 어느 단체에서 바로 이것을 채택했다 그랬죠? 김원봉의 의열단이었죠. 제가 폭력에 의한 혁명이라고 지금 설명드렸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강도 일본을 쫓아내려면 오직 혁명으로만 가능하며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쫓아낼 방법이 없는 바이다. 우리 민중을 깨우쳐 강도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민족의 신생명을 개척하자면 양병10만이 폭탄을 한 번 던진 것만 못하며 1000억 장의 신문 잡지가 한 번에 폭동만 못할지니라. 민족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다. 폭력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폭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서잖아요. 그죠? 근데 그 폭력은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명제는 늘 참이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 시기의 폭력은 또 나름대로 긍정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을 맞잡아 끊임없는 폭력과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의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약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자, 폭력을 강조하고 있는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의열단이 채택을 합니다. 네,
이런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Q&A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30년대의 무장 독립 투쟁에서 그 조선 의용대의 활동이 어떠했나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조선 의용대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해요.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일부는 화북 지역으로, 일부는 충청으로 가잖아요. 그죠? 1935년 중국 난징에서 의열단, 한국독립단, 조선혁명당 등의 여러 세력이 합쳐 민족혁명당을 결성을 해요.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조선민족전선혁명이 결성되었고 이 단체의 군사 조직으로 1938년에 결성된 것이 바로 조선의용대라는 것이죠. 조선의용대는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으며 중국 각지에서 정보 수집, 포로신문, 후방 교란 등의 활동을 합니다. 조선의용대의 일부 세력이 적극적인 항일 투쟁을 위해 일본과 교전 중인 화북 지역으로 이동하여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만든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사회주의 쪽, 그쪽. 이들은 일본군의 공격에 맞서 반소탕전, 호가장 전투에 참가합니다.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0년 충칭에 정착하면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고 1942년에 국무회의에서 한국광복군의 부사령직을 증설하자 조선의용대의 총대장 김원봉이 부사령관에 취임하고 조선의용대는 한국광복군 제1지대에 편입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광복군의 조직과 전투력이 급격히 증대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신화일보에 뭐 조선의용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조선의용대는 조선민족 해방의 선봉대임과 아울러 중국 항일전쟁 가운데 선봉대의 하나이다. 조선의용대의 성격은 이중성을 갖고 있다. 즉 국제성과 민족성을 띤 무장부대이다. 조선의용대는 중국 경내에서 중국 항일전쟁의 승리를 추진하고 조선민족이 한국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하여 영용히 싸우는 국제적이고 민족적인 무장부대이다. 일제에 맞서 싸우는 그리고 독립을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났던 얘기죠. 그죠? 자, 의열단의 방향 전환. 이건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1919년 만주에서 김원봉 등 13명을 단원으로 결성된 의열단은 많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의열단 하면 뭐 한 몇백 명, 뭐 몇천 명 아니고요. 이렇게 작아요. 작지만 그들의 의지, 그들의 꿈은 크죠. 1920년대에 조선총독부, 동양척식 주식회사, 각 경찰서 등 식민통치기관을 파괴하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단원도 1925년 무렵에는 70명, 많아졌잖아요. 지금. 그죠? 70명의 결사대원을 확보한 단체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파괴나 암살만으로는 민족해방운동을 조직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의열단은 1925년부터 이제 방향전환을 모색합니다. 이에 의열단은 계획적인 혁명 훈련과 간부 조직에 착수하였다. 이를 위해 대원을 황푸군관학교에 입학시켜 군사교육 및 간부훈련을 받게 했으며 김원봉 자신도 1926년에는 황푸군관학교에 4기생으로 입학합니다. 중국 혁명 세력과 연결하여 항일 공동투쟁을 전개하였다. 나아가 1932년에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 아래 난징 근처에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한다. 그래서 독립운동 지도자를 양성하는 모습들. 그리고 1935년에는 독립운동의 통일전선 형성을 목적으로 무엇을 결성했다? 민족혁명당을 결성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 여러분들 의열단이 그 변화해서 발전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정말 중요하고요.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와 관련된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역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북만주 지역이죠. 그죠? 북만주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역에서 전개된 민족운동 뭘까요? 참의부가 결성되었다. 참의부는 이제 남만주 지역. 그죠? 틀렸고요. 영릉가 전투가 벌어졌다. 영릉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만주 지역이죠. 그죠? 영릉가, 흥경성, 조선혁명군. 틀렸습니다. 윤봉길 의거, 이건 상하이인데? 틀렸고요. 대한독립군이
활약하였다. 네, 이 대한독립군 바로 그 봉오동 전투와 관련된 것이죠. 홍범대 대한독립군. 그죠? 네, 그러니까 바로 이죠. 네, 여기 지금 봉오동 전투, 청사전 전투 이렇게 연결되니까 연결되겠네요.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의용대는 여러분들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거죠. 네. 답은 그래서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다음 전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여기 이제 결정적 키워드가 등장을 했어요. 대전자령. 그죠? 대전자령은 기다란 협곡이었다. 일본군이 계곡에 들어왔을 때 능선에 매복하였던 지청천이, 자, 지청천도 등장합니다. 지청천이 지휘하는 한국 독립군 병사들이 맹공을 퍼붓었다. 일본군은 엄청난 양의 군수 물자와 무기를 버리고 도망쳤으며 살아남은 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괴멸되었다. 굉장하네요. 4시간의 격전 끝에 일본군 부대를 전멸시키고 전리품으로 군복 3,000벌. 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군복 3,000벌. 박격포 5문, 군용물자 20마차벌. 와, 이건 진짜 엄청난 전과네요, 지금요. 그죠? 담요 3,000장, 평사포 3문, 소총 1,500자루. 와, 이것도 엄청나죠. 그죠? 등을 얻은 이 전투는 독립군의 항일전에서 특기할 만한 대승리였다. 진짜 대승이네요. 엄청난 대승이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전투는 지금 대전자령 전투 누가 했죠? 한국 독립군, 한중연합작전에 의해서 한국 독립군이 참여했던 그런 전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전투에 대한 설명으로 골라보죠. 미스야 협정이 체결되는 배경이 되었다. 지금 이거는 중국 만주 지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 이 미스야 협정은 여러분들 이게 지금 한중연합작전은 1900 몇 년대죠? 1930년대 초예요. 근데 미스 협정 몇 년대예요? 1920년대잖아요. 시기 안 맞죠. 그렇죠?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작전을 전개하였다. 일단 좀 넘어갈게요. 일제는 패배에 대한 보복으로 간도 참변을 일으켰다. 이것도 이제 20년대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틀렸습니다. 전투에 참여한 부대들이 동북항일연군을 결성하였다. 동북항일연군 여러분들 1960년, 1930년대 중반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에 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직접적 연결고리를 찾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틀렸습니다.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의 독립군 부대가 참여했다.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의 독립군 부대라면 이거는 조선의용대잖아요. 조선의용대 결성은 중국 관내에서 지역도 다르고요. 그리고 시기도 1930년 후반이죠. 38년이니까 그냥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거든요.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작전을 전개했다. 지금 중국군과 연합해서, 즉 한중연합작전이라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을 고르는 건데 이제 여러분 고민이 뭐냐면 아니 한국 독립군이 연합했던 그 부대가 중국 호로군이고 조선혁명군이 연합했던 부대가 중국 혁명군이고 중국 의용군이고 그럼 중국 호로군도 알아야 되고 중국 의용군도 알아야 되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건 안 해오셔도 돼요. 그냥 한중연합작전이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아유, 무슨 한국, 중국 의용군, 중국 호로군. 그렇게까지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서도 지금 중국 호로군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앞에 여기 방점을 둔 거예요. 중국 부대와 연합했다는 거, 한중연합작전 보여주는 것, 요 선지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됐죠?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밑줄 친 이 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의사? 뭘까요? 1월 8일 앵전문 앞에서 자기 손으로 폭탄을 던진 이 의사는 일본 임금의 일본 임금이래요. 일본 천황이네요. 일본 임금의 가슴을 서늘케 하고 적의 군중들이 놀라 아우성을 칠 때 그 자리에 가슴 속으로부터 태극기를 꺼내 들고 바람에 맞춰 휘둘리며 뒤흔들며 소리 높여 대한독립만세를 3번 부르고
조용히 놈들의 체포를 받고는 참 성명과 연령, 원정을 똑바로 선포하는 동시에 공명정대한 태도로 자기는 무슨 단원으로 단의 사명을 받들어 외의 임금을 암살하려고 하였음을 설명했다. 다른 말을 물으면 함구불언이고 적관에 신문이 있을 때마다 의사는 반드시 준엄한 말로 이것을 거절하였다. 자, 지금 이제 일본 천황의 목숨을 노린 겁니다. 그리고 김구가 이 내용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체, 이 의사가 속한 이 단체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한인 애국단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인 애국단 단원으로 일본 천황의 목숨을 노렸던 인물. 그럼 한인 애국단 두 명이잖아요. 이봉창과 윤봉길. 근데 일본 천황 관련된 거는 이봉창이네, 이봉창. 그죠? 그럼 이봉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라는 얘기예요. 자, 황푸군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대요. 황푸군관학교? 이건 이제 의열단과 연결돼야 되겠죠. 그죠? 의열단과 김원봉 틀렸고요. 조선혁명 선언을 행동 강령으로 삼았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열단이 돼야죠. 자유시 참변 이후 만주로 돌아와 독립군으로 활동하였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뭘 결성하는 거죠? 삼부 결성하는 거잖아요. 틀렸고요. 중국 상하이에서 임무를 받고 일본 도쿄에서 의거를 일으켰다. 이게 정답이네요. 그죠? 예, 바로 이 이봉창이 김구를 찾아 상하이로 가잖아요. 그죠? 가서 임무를 받고 와서 의거를 일으킨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비판하며 국민대표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이건 이제 20년대. 그죠? 20년대 훨씬 이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한 애국단이 활동한 시점은 1930년대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32년이죠. 그죠? 정답을 해서 옳은 것을 고른 거니까 4번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랍니다. 1932년 3월 12일 영릉가. 키워드 등장했죠, 여러분들? 네. 영릉가. 딱 나왔어요. 그동안 읽어봅시다. 영릉가의 뒷산에 대기하고 있다가 적을 요격하여 수시간의 격전이 벌어졌다. 적은 마침내 3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일몰과 함께 패퇴하고 말았다. 이 전투에서 무엇은 7명이 사상했으며 영릉가는 드디어 아군에게 점령되었다. 5월 8일 1만 연합군은 다시 영릉가에 진격해왔다. 한중연합군은 이를 역습하여 2일간이나 격전이 계속되었다. 6월 15일 1만 연합군은 또다시 청원, 흥경현 등지로 공군 육군 연합의 수만 병력을 투입하여 공격전을 전개하다. 이거 엄청나네요, 지금요. 그죠? 자, 그러면 더 읽어야 되겠네요. 무엇은 김일용, 이해천, 박석원 외 30여 명의 장병이 전사하는 한편 한국과 중국인의 사상자도 수백 명에 이르렀다. 굉장히 피해가 있네요. 7월 7일 영릉가 석인구에서 적의 내습을 받았으나 마침 조화선 부대의 내원을 받고 양세봉, 자, 영릉가 등장했고 여기 양세봉도 또 나오고 있죠. 지금 양세봉의 영웅적 독전으로 적 40여 명을 사살하고 경기관총 3정과 소총 30여 정을 노획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이제 사실 뭐 키워드가 너무 결정적으로 지금 등장을 해서요. 그죠? 자, 가에 들어갈 독립군 부대의 이름 가. 양세봉, 영릉가 전투. 조선 혁명군이죠.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밑줄 친 한중연합군이 편성되어 활동하게 된 당시 만주의 상황을 서술하시오.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뭐예요, 여러분들? 만주사변이 되겠죠. 예, 만주사변이 벌어지면서 일본이 밀고 올라오면서 이제 그를 이제 자신들의 적으로 이제 인식이 되었던 이 중국인들이 이제 한국과 손을 잡고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염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1930,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국외 민족 운동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예, 굉장히 그 항일 무장 투쟁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겁니다.
그죠? 자, 다음 시간 여러분들 이제 그 일제 강점기 어떤 사회 변화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한번 개념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그 많은 양이 다루지 않던 그런 부분들은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